그리고 지금 보면은 잎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혹시 응애 예찰은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응애는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응애 예찰 하실 때 생육 시기에 따라서 예찰 부위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발화 이후에 개화, 착화될 때까지, 즉 생육 초기에 응애 예찰 하실 때에는 보통 우리가 응애 예찰을 하면 이 측지에서 예찰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5월 중순까지 이 측지에서 응애가 발생이 예찰이 된다면 그 밭은 응애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이 측지상에서 응애가 나오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응애 예찰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하냐면 이 부분, 이 주관상에 바짝 붙어 있는 이런 결과지들 있죠.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예찰을 하셔야 응애 예찰이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 보고 측지에서만 응애 예찰을 하면 응애 밀도가 높아도 예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육 시기별로 응애 예찰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 응애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이제 요 측지 안쪽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응애 보일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루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입에는 점박이 응애가 한 7마리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입을 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입 형태를 보시면 이 입하고 틀리네요. 이 입하고는 입 형태가 다르죠. 네. 이거는 지금 아주 극히 건강한 그런 상태의 입이고, 이거는 지금 약간 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박이 응애 예찰을 하실 때, 생육기에 점박이 응애를 예찰하실 때 아무 입이나 따서 보면 있어도 예찰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 형태 그리고 입 색깔 이런 걸 보고 응애 예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잎들, 이렇게 좀 휘어진 이런 잎들이 응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알은 안 보입니다. 알은 안 보이고 지금 유충, 약충, 이제 막 성충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응애가 지금 한 7마리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잎 하나에는 7마리지만 이미 전체 과원의 응애 밀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응애 방제, 바로 긴급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상태거든요. 다른 잎을 한번 또 볼까요? 여기에도 자, 이 잎은 응애가 안 보입니다. 이 잎은 응애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지금 응애는 보여요. 여기에. 이 입에는 10마리가 넘어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아직 성충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빨리 방제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며칠만 지나면 성충으로 바뀌면서 또 바로 그 산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빨리 방제를 해서 밀도가 높아지 성충으로 전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응애 기어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기어다니죠. 예. 그럼 이거는 이미 성충이 됐다는 거예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보이면. 그래서 빨리 긴급 방제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계로 봐서는 아직 성충 단계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 예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응애 예찰을 함으로 인해서 약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약을 사러 가시면은 우리 밭에 응애가 있어서 방제를 하려고 하는데 약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아마 이 농약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뭐 농협이 됐건 시중 농약상이 됐건 일단은 알부터 성충까지 잡는, 즉 전 생육 단계에 걸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 고가의 약을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경영비 부담 가중이 커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 관계없이 알부터 성충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또 내성도 빨리 생겨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응애 예찰을 해서 내 과원에 응애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약재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고 약의 그 내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단계라면은 굳이 너무 비싼 약을 안 써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그런 유충, 약충 이런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미부화된 그런 알들은 일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알부터 유충, 약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응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약재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약재를 한다면은 뭐 주음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약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 선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열 몇 번씩 방제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병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가 충 방제하는 거는 뭐 노린재, 뭐 순나방, 심식나방 이런 여러 가지 충이 있지만 사실 충의 거의 60에서 70% 방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 응애입니다. 응애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노린재나 뭐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이런 종류는 물론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새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만은 응애만큼은 다르죠. 응애는 입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기 때문에 입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과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갈반병, 탄저병이 중점이고 충은 여기에 60에서 70%는 응애 방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그래야 맛있고 좋은 또 착색이 잘 되는 그런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방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 정도 밀도라면 평소에 살포하는 양보다 한 차 정도는 더 살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방제 SS기 주행 속도를 저속 2단으로 방제를 하신다면 지금 응애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저속 1단으로 해서 한 500m 정도 더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제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응애약 방제하실 때에는 산도를 낮추지 마세요. 물의 산도를. 그냥 지하수 그대로 받아서. 아마 오 사장님 과원 여기 우리나라 이 평균 지하수 pH가 한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착제는 반드시 섞어서 살포를 해줘야 응애 방제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대신 방제를 하시고 나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예찰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방제가 됐으면 추가 방제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일부라도 응애가 다시 활동하는 것이 보이면 그때 추가 방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잡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응애 예찰을 잘 못 하세요. 이제 응애 예찰 이런 방법,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 초기에는 주관부에서 발생된 그 당과지엽 이런 거 과대지엽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는 것이 좋고 5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이제 측지 안쪽에서 예찰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뒷면만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박이 응애 때문에 뒷면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 응애는 잎 앞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잎 앞면만 봐서는 안 되고 앞면과 뒷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과 응애는 성충이 되면 잎 앞쪽에서 활동을 하고요.
산란은 잎 뒷면에다 합니다. 그리고 유충, 약충은 잎 뒷면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성충이 되면 이 앞면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응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위를 보고 어떻게 예찰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가오는 제가 이제 그동안 다니면서 보면은 사과응에는 거의 없어요. 거기가 이제 전박이 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예찰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